안녕하세요. 채원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막 지금 웃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상을 15분 촬영을 했어요. 세상에 마이크가 노트북 연결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마이크 잭이 여기 땅에 떨어져 있고 얘만 불빛이 들어온 걸 제가 보고 불빛 들어왔으니까 되나 보다 했는데 소리가 너무너무 이제 조금 들어가서 듣기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15분 한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렌드 코리아 2020 제가 벌써 5번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먼저 3번 정도 촬영해 보고 나서 트렌드 코리아가 나왔던 미래의 창, 제가 출판사에 직접 문의를 드렸습니다. 전 책 먹는 여자라는 사람이고 현재 3편 정도의 영상을 찍었는데 매주 한 편씩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 미래의 창 페이스북에도 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정말 꼭 그 날짜에 하려고 하고 못해도 금요일, 토요일이라도 아무튼 일주일에 한 편씩은 트렌드 코리아 2020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이 원래는 그 전해에 한 11월, 12월부터 막 붐이 일잖아요. 근데 그 1월 지나면서 약간 꺾이죠. 그리고 거의 이제 안 나오죠. 사람들에서 회자되는 게 이제 떨어지죠. 근데 이 트렌드 코리아 2020은 우리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 봐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책이 반짝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계속 곱씹어 봐도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저는 강의를 하고 그다음 1인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18, 19, 20 쭉 이렇게 봐왔던 것들, 기존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소비 주체 중심에 있으면 외부에서 나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내가 어떻게 소비했는지를 보면은, 또한 내가 생산자가 됐을 때 소비자를 어떻게 내가 더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꼭 이거 책은 지금 시즌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보시면 좋겠고, 보시기 힘드시면 책 먹는 여자가 매주 올려드린 트렌드 코리아 한 편씩 이렇게 제가 책 소개와 그다음에 제가 기존 방식과는 특이하게 이렇게 싱크와이즈로 직접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영상 찍으면서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20분만 내시죠. 세모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입니다. 목차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이렇게 자, 제가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싱크와이즈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강의하실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집에 애기들 있으시잖아요. 애기들 공부할 때 사회, 뭐 역사 이런 거 특히 요약할 때 되게 좋거든요. 저처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용할 수 있는 쿠폰 제가 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댓글로 주시라고 이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 했었냐면 업글 인간 맨 처음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편리미엄, 그 다음 58세대 했었고요. 특화 생존까지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한 날짜는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펜슈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슈머 들어보셨나요? 이제 트렌드 코리아가 한번 이렇게 딱 나오면 이 관련된 용어들이 이제 막 우리가 시사 그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펜슈머 의미 알고 가시고, 우리가 펜슈머인지 펜슈머를 양산해야 될 사람들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메인 이렇게 나눠봤고요. 자, 펜슈머를 얘기할 때 이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케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케아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케아가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아나요? 탄생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이케아는 우리가 북유럽 스타일, 우리가 추구하는, 되게 좋아하죠. 저도 집에 이케아 몇 개 있는데요. 이케아의 탄생 배경. 자, 이케아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일산 광명에 있는 거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엄청 큰 공장 같은데 카트 끌고 가서 하나하나 사고 집에 와서도 어떻게 다 조립해야 되죠. 근데 이케아가 사람들 준 즐거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943년에요. 스웨덴의 17살 소년이 펜이나 지갑이나 액자 같은 가정용품 판매하면서 시작된 한 가구 회사가요. 배달 중에 자꾸 파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실용 테이블 다리를 분리해서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후일에요.
소비자가 직접 가구를 조립해서 만든다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로 탄생한 바로 이게 이케아 이야기입니다. 이케아는요, 실용적인 감각 또는 합리적인 가격, 디자인 다 좋죠. 근데 무엇이냐면 성공 비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비자들이 직접 DIY 사서 조립하게끔 한다는 거죠. 아, 왜 불편하게 완제품 하면 안 돼? 자, 소비자들이 뭐에서 만족했냐면요. 직접 만듦으로써 더 만족감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불편하기는 해요. 근데 불편한 것보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요. 이건 내 거야. 내가 만든 거라는 애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케아 효과라고 나왔습니다. 이케아 효과 들어보셨나요? 이케아 효과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이거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었죠. 이케아 효과가 아니다. 자, 이케아 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더 공을 들이고 참여한 대상에 대해서 더 애착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시청자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도 시청자가 직접 뽑는 거죠. 내가 한 거잖아.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덤과 팬슈머가 비교가 됩니다. 자, 팬덤 들어보셨죠? 팬덤과 팬슈머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책에서 얘기합니다. 317쪽에 이렇게 되나? 317쪽에 표가 나옵니다.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팬덤과 팬슈머의 대상은요. 팬덤은 연예인이 많고요. 팬슈머는 기업 제품이나 브랜드, 인플루언서가 좀 약간 광범위한 거고요. 팬덤의 관계는 동경의 대상. 근데 팬슈머는 상호 보완적 견제의 대상이라 합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팬덤의 역할은 지지해준 사람, 뒤에서 밀어준 사람. 팬슈머는 파트너,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는 파트너. 팬덤의 역할은 지지자이고, 했고요. 팬덤의 핵심 가치는 후원, 지지자이고 후원입니다. 근데 팬슈머는 관여합니다. 내가 관여합니다. 파급력은 팬덤에서는요,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고요. 팬슈머에서는 제조 생태계와 프로세스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책에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덤은 어떤 것, 특히 연예인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 사람이나 그 집단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게 넓어져서요. 팬슈머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팬슈머란 한 대상에 일방적으로 애정을 쏟고 구매한 것에 그치지 않아요. 뭐 하냐고요? 기획해요. 투자해요. 그다음에 관여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팬으로서의 소비자를 팬슈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미, 바이미라는 게 나옵니다. 바이미. 이것은 나에 의해 만들어졌잖아. 이것은 나에 의해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거는 소유해서 처음엔 우리 물건을 사죠. 그 다음에 경험을 하죠. 그 다음에는 관여까지 하게 되는 소비자도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키웠다는 뿌듯함이 바로 팬슈머에서 양육한다라는 의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변화하는데요. 일단 바이미 신드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덕투일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만들기 선수예요. 트렌드 코리아 이거. 신조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크라우드 펀딩 해보셨나요? 저는 크라우드 펀딩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펀딩을 올려본 적은 없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 하신다 그래서 두세 번 사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 너희가 이거 살면 내가 이건 리워드를 줄 거야. 1번 살 거야, 2번 살 거야, 한 개 살 거야, 두 개 살 거야, 이렇게 있던데, 자,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요. 국내에만요. 저는 별로 안 했는데 크라우드 펀딩 하시는 분들 정말 많나 봐요. 투자형과 리워드형 다 포함해서요. 2017년도 표 보시죠. 표 보이시면 일단 뭐가 증가한 게 보이시죠? 2017년도에 560억이었어요. 2018년도에 1,800억이었어요. 2019년도에 3,600억이나 펀딩 시작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은 명분이 있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사업 아이템에 재정적으로 도와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일정한
투자 수익과 다양한 보상도 기대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도 내가 투자했잖아. 투자했으니까 이득도 있어야 되겠죠. 이거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법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펜슈머 사관학교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키웠잖아. 내가 투자했잖아. 아, 이거 내가 돈 내서 내가 만든 거잖아. 라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제 재테크 독서 모임을 하고 이제 그 같이 하시는 그 독서 모임 멤버들과 이제 투자 공부도 하고 이제 주식도 하나씩 이제 제가 매수를 해보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공부해볼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현실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출시된 적 없어서 본 적도 없는 상품을 우리가 돈을 주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게끔 하는 하나의 주주가 되는 거죠. 소액 주주 상관없어. 모두 소액 주주. 소액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주의 행위를 하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으로. 와, 좋네요. 그래서 이제 덕투라는 게 뭐냐면 덕질을 투자한다 그래서 덕투라고 부르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와, 그렇군요. 덕질 투자 좋습니다.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증권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되는데 저는 후원형을 해본 것 같아요. 후원형이 그 선물 리워드 받는 거 이런 거 막 인형 받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형은 재무적으로만 투자하는 것이고요. 후원형은 뭐 그러니까 뭐 투자하면 선물 주시고 이런 것들이고, 기부형은 나는 보상은 필요 없어.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이 아는 게 와디즈와 텀블벅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분들 이제 누가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와디즈에는 가입이 돼서 와디즈가 한두 번씩 그 메일링 서비스가 오면 저도 가끔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전 산다는 의미보다는 되게 신제품들, 신박한 거 나오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물건을 만드는구나. 근데 얼마 정도 팔지? 라는 이렇게 약간 마켓 조사. 그래서 조사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장점. 장점이 무엇이냐? 크라우드 펀딩을 사람들이 왜 하느냐?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아져서 홍보도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가격에 그 생산자도 중간 그런 거 없이 바로 내가 투자해 주시면 그 돈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홍보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홍보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 단점입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 단점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단점은 후원의 이중성입니다. 저는 후원의 이중성이 뭐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3쪽이에요. 제가 투자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바로 돈이 확 모인다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후원액이 다 모이거나 투자 기간이 있으면 이제 그때 끝나면서부터 물건을 이제 제작하죠. 실제 내가 물건을 받아본 시점을 투자하고 나서 조금 상당 기간 걸리잖아요. 저도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한 달 넘어서 오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그랬을 때 오래 기다려서 받았는데 되게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였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후원의 이중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는 기대 심리를 부추기고요. 기다리는 동안 그 기대 심리는 더욱 커지죠. 그런데 많이 받았는데 너무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잡해. 이거 뭐야? 쓰지도 못하는 거. 주면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할 수 있다. 그럼 소비자는 또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안티 갑자기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미래형 품앗이 개별 과정 참여와 서포터 활동이라는 다음 단계 2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보시겠습니까?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랑 머더 미스터리와 쉬어 매드니스 세 가지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이거를 여기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무엇이냐면 저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저도 한동안 보다가 이제 지금 안 보는데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 블랙미러라는 게요. 소비자들이요. 참여해서 엔딩을 바꿔버린대요. 결말을. 그래서 엔딩만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옛날에 상상 못하죠. 정규 방송 있던 시대에는. 근데 넷플릭스는 소비자의 의견에 따라서 결말까지 바꿔주는 이런 게 있네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머더 미스터리, 즉흥 코믹 추리극도요. 관객이 던져주는 것에 의해서 바뀌고요. 퓨어 매드니스 연극도요. 관객이 직접 목격자가 돼서 참여한다는 거죠. 참여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자, 소비자 서포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서포터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요. 샤오미가 나오는데요. 샤오미의 그 서포터를 미펀이라고 부르는데 미펀. 근데 이게 팬덤 미펀을 활용해서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서 후기를 작성한대요. 이 사람들 자부심 대단한 거죠. 미펀. 엄청난 거죠. 이 팬덤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 배짱이가 있고요. 시우 서포터즈도 있네요. 그 다음에 펀시스터즈가 뭐였냐면 농심까지 해서 결국 한 기업이 이제 예전처럼 광고 하나만을 통해서 자기의 물건 홍보하고 사기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비자들의 층이 구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이 층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팬심을 넘어선 이유 있는 간섭, 연예 산업의 팬슈머, 아이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돌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돌의 팬덤이 엄청납니다. 팬슈머가. 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아이돌이 이제 구입만 하는 게 아니라 관여를 해서요. 이 아이돌의 스케줄까지 바꿔버립니다. 양육형 팬덤인데요. 마마무가 2018년에 어떤 콘서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스케줄이 좀 빡셌나 봐요. 무리했나 봐요. 좀 약간 이렇게 심하게 굴러갔나 봐요. 소비자들이 못하게 한 거예요. 컨디션, 컨디션 지켜야 건강 위험하다고. 대단합니다. 와. 그다음에 대신에 팬슈머들이 무조건 이렇게 좋은 것만 양육형이기 때문에 못하면 혼내기도 해요. 인플루언서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슈머의 성장 요인과 배경 한번 볼까요? 자, 팬슈머는요,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특성이 복합적인 것으로 결국 나타나는 필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슈머가 어떻게 발달했을까? 어디에서부터 팬슈머가 시작됐을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아이돌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이죠. 옛날 같았으면 정규 방송 TV만 있던 시대에는 못했겠죠. 우리가 의견 낼 데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모바일 미디어 발달로 해서 된 거 있고 계속 바뀐 소비자가 이제는 되게 그 정직한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명분 있는 소신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의미 있는 소비를 원하고요. 힘을 합쳐서 자정 정화를 한다는 거. 그래서 힘을 합쳐서 불의가 있으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팬슈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자, 이거의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팬슈머를 자산으로 만들어라. 결국 한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트렌드 코리아 20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본다면 팬슈머도요 엄청난 자산이 되고요 기업의 경쟁력이 됩니다. 시유 농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것처럼 엄청난 자산이 팬슈머가 된다는 게 시사점이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요.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작업이고요. 펀딩을 통해서 먼저 소비자의 욕구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살 것인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도 기업에서 많이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저도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어떤 컨텐츠 생산한다고 했을 때 크라우드 펀딩 한번 저도 제 걸 올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문화라는 점, 그 다음에 바이미 신드롬이라서 고객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되기 때문에 고객이 소리를 잘 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이 이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정말 좋은 것을 써야 되겠죠.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시사점으로 펜슈머로 잘 만드는 거는 기업, 생산자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 힘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인가가 또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해볼 게 이 책을 읽고 무엇을 실천해 볼까 했을 때 일단 와디즈와 텀블벅을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어떤 물건들이 생산되고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리워드를 주고 어떤 물건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내고 또 어떤 흐름으로 해서 이게 유통을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저도 보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물건들 되게 신박한 게 나오면 저도 아이디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와디즈와 텀블벅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20분이 되어갑니다. 딱 트렌드콜이 한 챕터씩 하면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건 뭐였냐면 펜슈머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펜슈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팬덤과 제일 중요한 거는 팬덤과 그 다음에 펜슈머를 비교하면서 점점 팬들도 진화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진화하고 있다.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에서 경험에서 관여로 바뀌고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그 오늘 트렌드 코리아 2020 펜슈머에서는 이제 소비자도 관여하고 양육형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을 발전해서 무엇이었냐면 모바일 미디어라는 게 강력하겠죠. 그래서 모바일 미디어도 우리 무조건 안 좋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쥐고 있어서 안 좋은 부작용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다양한 것들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초개인화 기술에서 그러니까 계속 개인화, 편리미엄 같은 거 약간 계속 타겟층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초개인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의견 많이 나눠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의 트렌드 코리아 2020 한 챕터씩 뜯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